네, 최기상입니다. 예, 다음은 채권보상 이야기입니다. 예, 채권보상은 뭐 제가 가장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분야죠. 채권보상은 일반 민간 시행사나 SPC가 발행할 때는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LH나 뭐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한전이 이제 토지를 수용할 때 거기에 사업지구가 뭐 공공주택이라든가 산업단지 등으로 보상금이 나가야 될 때 부재부동산 소유자들은 의무적 채권 보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무조건 채권으로 현금 받고 싶어도 받을 수도 없고요. 대토보상 신청하고 싶어도 뭐 맘대로 신청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은 의무적 채권 보상자라고 해서 채권으로 반드시 보상을 수령하셔야 됩니다. 한데 이분들 말고도 뭐 절세 목적이라든가 기타 대토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 의무적 채권 보상자가 아닌 자발적 채권 보상자로 채권 보상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채권 보상에 관한 얘기는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이라고 하죠. 토지보상법 63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유튜브에서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고, 제 책에도 맨 앞에 표지 부분에 이제 써 있지만, 제가 이 채권 분야에 우리나라 시행사를 위해서 또 지주를 위해서 큰 활약을 했습니다.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은 공익적으로도 시행자도 좋았고, 지주에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개선시킨 것 중에 하나가 LH의 용기보상 채권의 발행금리 지침 개정입니다. 이거를 제가 개정시키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고요. 소위 말하는 기득권이죠. 관행적으로 이걸 발행해왔던 LH의 담당자분이 저한테 굉장한 클레임을 거셨어요. 심지어 제가 속해 있던 회사도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LH의 발행금리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3기 신도시에서 LH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시공사 또 각 지방공사들의 발행금리가 지주분들한테 더 유리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시공사가 예전에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할 때 경기도시공사의 채권의 풀네임이 굉장히 길어요. 무슨 뭐 23-03-01가, 02가 뭐 이렇게 쭉 채권을 나눠서 발행을 해버리는데 거기에 또 가로 열고 뭐 의왕, 뭐 하남 이렇게 지역명을 또 표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채권이 결국은 지주한테 유리한 가격에 거래가 되려면 엔드유저가 사가기에 이게 큰 덩어리로 모아줘야 되는데 채권이 잘게 쪼개져 버리는 현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경기도시공사에 수년을 건의를 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채권을 통합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자발적 채권이 약 1,300억 정도 되는 대규모 자발적 채권이 일어났던 곳이 대구도시공사였었고요. 대구도시공사 금호오토폴리스에서 약 1,300억 정도의 대규모 자발적 채권이 발행이 됐었고요. 또 이 토지보상 채권에 대한 어떤 선물 해지 기능도 아마 업계에서 최초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어느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하는 좋은 일들을 사실 했었는데 내부의 견제가 많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업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채권 분야는 사실상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야고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지주분들은 비교해 보시면 저를 많이 신뢰하시게 될 겁니다. 채권 할인율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발행금리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유통금리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각 시기마다 거래가 되는 환경이나 조건들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요즘같이 금리가 많이 변동성이 크고 그럴 때는 지주분들이 꼼꼼히 챙겨보셔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 가장 좋았던 곳은 구리 갈매, 또 대구, 또 부산 명지지구였던 것 같아요. 할인율이 아니라 오히려 할증이 됐습니다. 보상금을 10억을 신청을 하면
현금으로 받으면 10억이 나왔고요. 채권으로 받으시면 10억 1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돈을 더 들이면서 양도소득세는 5% 추가 감면이 되는 기현상이 나왔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채권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는 매월 바뀌게 돼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8%, 9%까지 할인율이 증가가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돈을 오히려 거꾸로 더 드리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대구도시공사의 자발적 채권도 돈을 저희가 조금 더 드리는 경우였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토지보상 채권이 어떤 민간의 어떤 사채 시장에서 유통이 됐었지만, 지금은 예탁원을 통해서 증권사 입고를 해서 증권사를 통해서만 거래하게 돼 있고요. 특히 LH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에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약을 맺은 증권사에 대해서만 이제 입고를 해주게 돼 있고요. 채권 보상을 받는 사람들 중 자발적 채권 보상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대토 보상을 제외하고는 세금 때문에 이제 받으실 거예요. 특히 이분들은 만기 보유를 아마 신청하시게 될 거예요. 만기 보유를 해서 이제 감면을 더 많이 받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증권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행사의 예탁원 계좌로 만기 보유 특약이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걸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해보니까 만기 보유가 그렇게 실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세무사님들한테 물어보시면은 만기 보유하면은 양도소득세가 무슨 30%가 감면되고 40%가 감면된다고 하지만 감면세액의 또 20%가 농특세가 나오게 돼 있고요. 제 경험상 만기 보유 특약의 절반 이상은 중간에 해지하십니다. 해지하셨을 때 또 가산세가 나오게 돼 있고요. 또 재투자를 했을 때 오히려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만기 보유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사연이 깊으신 분들이에요. 이거 내가 평생 가져가야 될 땅인데 내가 팔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수용이 된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으신 분들이 만기 보유 특약을 하시는 게 맞지, 세무적인 상담만 받고 만기 보유 특약이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셨던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중간에 해지하시기 때문에 중도해지 가산세까지 물게 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지게 됩니다. 또 채권을 할인하게 되면 할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할인 비용은 이제 비용 처리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토 보상을 하게 되면 이제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가 각 사업지마다 달라요. 보상 안내 책자를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대토 순위를 보통 높게 하기 위해서 보상 명세서에 나타난 보상금을 분모로 놓고 대토 보상 신청 금액의 비율이 높은 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제 대토 보상을 신청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또 근저당 등의 대출금 상환을 해야 될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돈이 약 30에서 50% 정도 되게 돼 있어요. 지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대토 보상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현금 보상이 아닌 채권 보상을 일부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요분들이 이제 채권 보상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도 이제 저희한테 상담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채권을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채권 할인, 소위 말하는 와리깡이라고 하죠. 할인, 현금화를 하게 됩니다. 이 현금화를 가장 잘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심지어 어떤 증권사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토지보상 채권을 비싸게 사주겠다라고 얘기하고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아예 할인을 안 해주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증권회사에서는 예탁자산이라고 하는 어떤 캠페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이 들어와서 할인이 안 되고 채권으로 남아있으면 이 직원의 인사고과에 좋은 점수가 매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부르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부르고 할인을 안 해주는 증권사가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고, 제가 하나 꿀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예전에는 이제 동부증권, DB금융투자를, 지금은 DB증권이죠. 거기를 다녔지만 지금은 현재 거기에 다니지 않습니다. 토지보상 채권의 경로가 가장 많은 증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DB증권에 일단은 계좌를 개설하고 채권을 그쪽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저한테 비교 전화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DB금융투자보다 더 높은 조건으로 더 빠른 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주한테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야 저도 긴장하고 그쪽도 긴장을 해서 서로 높은 가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곳에 채권을 100억 단위, 1000억 단위로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운신의 폭만 주시면 제가 더 높은 값으로 채권을 사갈 자신이 있으니까 일단은 채권을 입고시킨 다음에 저한테 비교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